기나긴 진통 과정을 거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까지 마무리가 됐지만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부실 청문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간사단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11명으로 증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원했던, 주장했던 핵심 증인들을 많이 이렇게 좀 채택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완전 실패한 것이 된 거죠. 27일, 28일 날 보이콧 얘기를 한 거 아니까 8월 28일 날 의총을 소집해서요. 이미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월 2일 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야당이 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완전히 무산된 줄 알았는데 청와대가 길을 열어놓고 있었죠. 6월 6일까지 그 청문 보고서 송부 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청문회를 열어도 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전격적으로 여야 중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만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미 그 핵심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문제는 뭐냐면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핵심 증인을 불러야 된다. 그 핵심 증인은 부인이다라고 또 얘기를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9월 2일, 3일 이게 이미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4일 날 그 이제 한 보도에 나가서 그 핵심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또 꺼낸 거죠. 가족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가족 증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결국 야당 안에서 커다란 쟁점이 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합의에 이끌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도 결국에는 11명 채택했어도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청문회의 어떤 그 전략적인 차원으로 볼 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가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 뭐 젊은 층을 포함하여 그런 어떤 그 갑갑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야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처음부터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청문회에 자유한국당이 뭐 9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한다고 할 때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일의 청문회가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집권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가 되었고요. 이미 후보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이해와 야당의 이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청문회라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집권당과 청와대는 임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증인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지난번 간담회와 같이 후보가 거의 뭐 반 이상의 질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그러한 입장으로 일관할 경우에 결국은 뭐 국정조사로 가든 그렇게 가더라도 청문회를 한번 했다는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청문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그 후보도 그렇지만 그 야당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무엇을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예봉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요. 마지막에 쟁점으로 떠오른 게 이 동양대 총장을 과연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는데 일단은 채택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정리를 하기 전에 최성해 총장이 검찰 조사 받고 나서 새벽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제로 좀 안 나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기억나시는 않는다가 아니고. 총장님이 발급해 주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총장님이나 부탁을 그런 부탁이 아니고 위임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그것만 이제 이야기해 주면은 되겠다는 이야기는 그 확실히 그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가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장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준 기억이 없다. 총장의 주장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조국 후보자의 딸은 어쨌든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총장 직인으로 된 걸 받았다.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예. 밝히겠다는 게 조국 후보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저께 단독 보도, 그리고 또 속보, 예. 또 동양대학교의 그 총장 직인이 찍힌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오늘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제 그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만으로 얘기를 해달라 조 후보자의 부인이 전화 부탁을 와서. 했다라는 건데요. 이것 역시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총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전화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한 건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첫 번째 하고요. 예. 그다음에 2012년도 9월에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부산의전대학교는 2015년도에 입학을 한 겁니다. 예. 그럼 그 2012년도에 그걸 표창장을 받아서 2015년도에 부산대를 가기 위해서 이미 이제 그걸 미리 그 뭐 유조된 서류를 준비를 해놨다. 3년 전에 입학할 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소설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했느냐 예. 여부인 거고요.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하면 박수 칠 일이죠. 예. 잘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영주 시 안에 또 읍으로 들어가는 예. 동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잘했다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무슨 범죄 혐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당시에 그러면 영어 영재 교육원장이 예. 이 정교수였느냐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네. 확인도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 봉사활동을 했지만 이게 왜 잘한 일인데 중요하냐 이 부분은 이게 의전원 들어갈 때 총장 그리고 시장 장관급 이상만 가능하다 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 적어도 총장상, 장관상, 도지사상 뭐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의전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예. 그래서 이 총장 표창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총장은 그 표창장을 준 적도 결제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고 또 총장이 한 말 중에는 자기가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이미 검찰이 다 가져갔고 검찰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양심과 진실을 택했다. 요거는 말이니까 사실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그리고 이 조국 후보의 부인이 예. 전화를 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하지만 전화를 한 거는 사실이죠. 지금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 간담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간담회 때 조국 후보가 자기는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그 암묵적인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전화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인은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조국 후보도 그건 인정해서 오해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대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분명한 거는 그 동양대학교의 뭐 총장상이 됐든 표창장이 됐든 일련 번호가 있는데 예. 일련 번호가 다르다. 그다음에 직인 대장에 그게 없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이죠. 예. 그다음에 조국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요.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를 가서 가르쳤다. 예. 총장상 받은 것은 사실이다. 예.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확인해가지고 네. 내일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해주신 아, 내용을요 녹취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 잠깐만요. 한 네. 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러니까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인이 그러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 안 한 거. 여기까지가 사실인 거죠. 네, 그 알겠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면 나서 더 김 의원님 답변 좋을 것 들어보겠습니다. 같아서요.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뉘앙스가 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어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일이면 저도 사실은 2012년도 가물가물하지. 9월이면은 저희가 대선 시기였기 때문에 예, 꽤 오래 전. 그때 일에 7년 전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딸이 직접 본인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학교를 재학 중일 때 그 특정 대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딸도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본인이 기억해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했을 때하고 두 번째 얘기가 달라질 경우에 또 거짓말 논쟁이 붙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2년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2년 9월 달에 표창장을 받은 것이 2015년 부산전문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 표창장을 미리 준비했느냐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12년도 그 고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13년도에 서울대 전문대를 대학원 쳤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경대학원을 갔다가 본인이 이제 1학기만 다니다가 2학기 때부터는 휴학을 하고 부산 의전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면 소환한다면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부산 의전을 가기 위해서 2012년도에 표창장을 위조해서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2012년도 일과 그건 과거의 일이 쭉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 9월 달에 그 표창장을 분명한 건 총장 직인이 찍혀 있는 표창장일 건데 그것이 이 총장의 결재하에 치러진 거냐 아니면 전결로 치러진 거냐 이런 것들은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따님은 이 표창장을 받은 당사자이고요. 그 진행 과정은 딸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인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총장이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상희 총장의 이야기에 저분이 이제 그 처음 얘기한 거랑 또 오늘 얘기한 거 어저께 이제 처음 얘기 나온 거랑 그다음에 이야기랑. 어저께 오후에 대학 측에서 나온 그 해명 자료와 오늘 조사받고 나온 건데요. 이게 토시도 다릅니다. 틀려진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압박을 받았느냐라고 했지만 부탁이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잡는 것이었겠죠. 그것이 전결로 처리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해 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언론에 오보가 있거나 당사자가 오해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 이미 언론에서 압력으로 규정을 해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권 인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유시민 지금 이사장은 직전까지 정의당 당원이었지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 아닙니다. 그 여권 인사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두관 의원으로 밝혀졌는데 그분은 저희 당의 초선 의원입니다. 중진 의원 아닙니다. 이렇듯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함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표창장을 받았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다. 이것이 전결로 처리되는 문제냐 아니면 총장에게 보고돼서 도장 직인을 찍어대는 사안이냐라는 점을 저는 내일 밝히면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시점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그 총장 표창장을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오늘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만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사실만 얘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래돼서 잘 모르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남아있는 거는 일련 번호가 다르다는 거하고 직인 대장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총장이 이렇게도 말씀하셨네요.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이미 검찰이 다 가져갔는데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는 오늘 그 아침에 조사받고 나서 지금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총장 표창장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굴지의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키스트에서의 또 그 지금 인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거든요. 그 소위
후보 부인의 친구인 A 박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또 A 박사 밑에서 인턴을 한 것이 아니라 B 박사 밑에서 3주 인턴한 것으로 썼는데 실제로 B 박사는 와가지고 이틀이나 뭐 3일이나 했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오늘 모 일간지에는 그 인턴을 했다고 써준 A 박사가 써준 것마저도 지금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지금 문제의 단초는 단국대학교의 그 제일 저자 아니었습니까? 그 소위 신생아 병리학과 관련한 어려운 논문에 영어를 써줬다. 근데 영어를 써준 거 가지고 어떻게 제일 저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은요. 조국 후보가 교수 시절에 자기 SNS에도 똑같은 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로만 얘기하면 그렇고요. 이거를 지금 당파적으로 해가지고 총장 말이 옳으냐. 또 오늘 총장한테 전화를 한 그 부인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이 말한 것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100번 얘기해봤자 누가 압니까? 혹시 총장이 전화 내용을 기록을 했다든지 또는 녹음을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2012년 9월입니다. 그 표창장 받은 시기는요. 그리고 표창장은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확인한 거고, 본인도 얘기한 거,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건 맞다고 봐야겠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총장은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2012년 9월에 표창장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전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검찰에서 분명히 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좀 가릴 것 같은데, 송기현 간사, 민주당 법사위 간사죠. 이 최 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사안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올 8월 달인가 아마 성명서를 낸 주체라서 한국 교회 언론에 맞습니다. 그 회장이 아마 이 최 총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잔가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잔가지로 너무 많이 간 거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니, 조국 청문회잖아요. 조국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로 가야 되잖아요. 7대 배제 원칙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조국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조국 내정자의 딸의 청문회잖아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동생, 부인, 딸, 처남도, 그다음에 그 또 아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마치 이렇게 해놓고 고소고발 해놓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검찰에서 조사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한 50군데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해놓고 또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그러고 물러나야 된다. 의혹만 가지고 지금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소속 개인에 대한 의혹은 없습니다. 직접 관련된 의혹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겁니다. 탈탈탈 다 털었는데, 주변은 다 털었는데 결국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한 거는 명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역시도 우회적으로 보면 송기현 간사가 비교적 우리 당 안에서는 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듣기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렇다면 반대로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은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송기현 간사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총장이 편향됐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언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논지인 거죠. 신뢰에 대해서 100%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아마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아니, 제가 이 총장이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소속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법사위에 민주당 간사가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럼 태극기 부대 소속원인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북 지역에서 2012년 대선에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분이 이 총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뿐만 2012년에 아닙니다. 2012년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일단 뭐 거기에 2017년 확인은 예, 되지 그거는 않지만. 확인해 보세요. 예, 예. 아니요, 모 의원이라고 제가 한 이유는 그 의원의 이름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 그거 예. 확인해 보세요. 경북 추후에 한번 지역에. 확인해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아이스버킷 타는데 예. 거기 교수는 조국 후보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인데 자기가 아이스버킷을 하면서 그 다음 주자로 조국 후보를 지명하면서 예. 이런 분이 뭐 나라를 희망을 갖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면서 또 지목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전화한 사람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화를 해갖고 예. 뭐 경위를 확인차 했다 그러고 지금 총장은 그게 아니고 뭐 시나리오를 한번 예, 만들어보자 하면서 전결한 것처럼 위임한 것처럼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지금 주장하니까 말이 다르다 뭐 서로 이렇게 말이, 지금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양대학교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진보의 중요한 인사인 진중건 교수도 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장을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말하는 거는 거짓이다라는 함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의 간사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저는 왜 하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으니 네. 이분이 총장이 내가 대학 총장인데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부인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그 거죠. 부분은 네. 저희가 추후에 좀 그래서 이 얘기 또 그러면- 뭐냐면 언론 보도가 한번 언론 보도가 나오면 부인해도 그 언론 보도 전 보도만 돌아다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 총장께서 태극기 부대로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신 적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뭐 잔가지 뭐 얘기 나오는데 본질은 결국은 그 총장의 직인이 총장 스스로가 결재한 것인지 예, 예. 아니면 이 문서에 문제가 있는지가 본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거기서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 기록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보는 곳에서. 근데 이 출처가 조 후보자 측 아니면 검찰이거든요. 근데 그럼 조 후보자 측에서 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아니면 예. 분실했거나. 그에 근데 조 후보 대한 측은 거 갖고 예. 있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타택시키고요. 그럼 두 개가 검찰 측에서 예. 그 이제 제출이 된 건데 8월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또 누군가의 손을 탔다고 하는 것은 또 봐야 추후에 되겠죠. 또, 예, 천천히. 그건 더 봐야 되는, 그건 예. 더 심각한 문제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행자부에게 이것을 열어봐도 되느냐, 뉴스를 열어봐도 되느냐라는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이제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이 서울교육청도 하자가 없는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검찰,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이요. 그리고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깐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왜 생활 기록부를 굳이 공개해야 되느냐. 조 후보자 딸의. 예. 예. 그러니까 조국 딸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지금 무리하게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생기고 불법행위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적 감시사가 매우 높습니다. 이 그 생기부의 이 공개가요. 예. 그러면 검찰의 발표대로 조국 내정자의 국민적 감시사가 높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압수를 실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선진화법 위반 전 국민 관심사 매우 높습니다. 왜 이 검찰이 인지수사를 안 하느냐, 강제 수사를 안 하느냐. 과정에서. 네, 예. 그거 하나 하고요. 예. 주광덕 의원이 저렇게 그 학생의 생기부를 깠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안 합니까? 편파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 겁니다. 검찰이요. 정치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의 페이스가 꼬여서 보이콧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낯이 두꺼워도 저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거 안다. 네. 그러나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불법한 행위도 없는 조국 내정자는 경찰청에 가서 조사받으라라고 연일 떠듭니다. 그래서 국민적 감시사로 만들었어요. 이 주광덕 의원의 이 정도라면
정말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보호가 되는구나. 예.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정말 이렇게 곧바로 법적 예, 절차를- 능지처참을 당해도 되는구나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밖에 나온 게 없다. 예. 결국은 그러면은 명료한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관이거나 검찰입니다. 그럼 바로 직권으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검찰 관계자 어느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고요. 외려 검사가 고검장이 조국 내정자 보고 그만두라고 사퇴하라고. 예.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피의 사실이 유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검찰개혁 필요하고 사법개혁 필요하다라는 알겠습니다. 점이 더욱더 국민들 앞에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해서 좀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생활기록부를 중앙대 의원이 공개한 이 부분, 두 번째는 김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대통령의 인사권에 지금 검찰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기록부 공개와 관련해가지고 예. 저는 법적 절차가 이게 무슨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무슨 뭐 우리 진영이든 또는 상대 진영이든 상관없이 예. 헌법 그리고 그 헌법 아래의 개념인 모든 법적인 그런 절차가 정당하게 그 절차적으로 정당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뭐 피의 사실 유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도 과거에 야권 인사들이 수사를 받을 때 예. 같이 했었어야 이게 상당히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얘기죠. 예. 법적 절차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생활기록부예요. 예. 그 생활기록부가 왜 본질이 되냐면 조국 후보가 간담회 때 우리 딸이 영어를 잘해서 그 논문의 당국대학교 제일 저자로. 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갔다 하니까 그 영어를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주광덕 의원이 공익 제보의 그 이름으로 이제 이걸 공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어 실력을 보니까 뭐 그냥 외국에서 공부하면 이 정도는 하는 정도지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 어려운 영어 논문을 영어로 유창하게 정리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가 본질이지만 네.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법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국 본인은 깨끗하지 않느냐. 예. 조국 딸, 아내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지 깨끗하지 않느냐.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말이죠. 이번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중에 상도동 재개발의 그 땅 뭐 투기인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대변인을 하다가 하차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나도 예. 모르게 한 일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그 내부에서도 인사를 할 때 좀 형평성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직에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인이 한 것 때문에 다 그 털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장관도 아니고 후보인 상태에서 검증을 하는데 이런 거는 다 조국이 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런데 조국 후보가 교수 시절부터 그 엄청나게 많은 SNS를 하니까 예. 지금 서울대 법대 학생들 이 사람들 또 촛불 시위 한다 예. 그러고 지금 교수들도 이제 사퇴하라 그러고 조국 후보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언간의 비판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수사받고 자기가 클리어됐을 때 다시 복직해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동안에 한 말은 진짜 유네스코 등재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정의로운 척 한 거지 이게 정의가 아니냐. 심지어는 오늘 모 언론에는 차라리 잘 됐다. 네. 조국이란 사람을 지명하길 잘했다. 이 보수, 진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칼럼이 있었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어떤지는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가 뭐예요? 무촌이에요, 무촌. 그런데 부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깨끗하면 지금 청와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저는 임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선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청와대 인사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기들 스스로가 검찰총장도 제가 알기로는 야당이 무지 반대한 걸로 아는데 예. 그렇게 해서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거는 지금 집권당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예. 현직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하고 지금 조국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비교하는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러면 그런 비위를 저질렀느냐 내지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예. 조국 수석이 그러면 수석으로 있을 때 행해진 일이냐라는 점을 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딸이 영어가 능통한지 아닌지 네이티브 실력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깠다라고 예. 하는 건데 영어 능통합니다. 영어 능통하고 그다음에 이 성적에 대한 얘기도 그 조국 내정자가 한 게 아니라 예. 그 당국대 선생님이 교수가 한 거죠.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 그렇죠. 도움을 많이 외국에 줬다. 가는 대학, 예. 외국 대학을 가는 줄 알고 예. 일 저자로 해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외국 대학을 가지 않고 국내 대학을 간 것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한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국 내정자에 대한 청문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딸 청문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역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일은 천만다행이게 조국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거기서 자질 검증,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볼 때 또 대통령이 지명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예. 조국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이제 지금 정권, 그 다음 정권에 이제 계속 장관들을 지명해가지고 청문회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깨끗한데 내 부인이 하고 내 딸이 하고 내 동생이 한 것은 난 모른다 그러면은 다 장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동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그 장관 임명권을 의회에 양보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장관 청문회라는 걸 만든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잘못이 아닌 뭐 부인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스스로 하차한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당국대 교수 얘기를 또 하는데 교수가 그랬죠. 하도 뭐 외국 대학 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저자로 마치 더 얹혀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외국 대학 가는 줄 알았더니 뭐 국내 대학을 갔다 그러면서 예. 그럴 거면 왜 그 난리를 쳐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수식어를 하고 본인도 이제 예. 그 검찰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조국 가족의 그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진실이 나오겠죠. 증인들이 그런데 내일 인사청문회에 좀 출석을 해야 아무래도 조금 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들이 뭐 강제로 출석할 의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4명이고 자유한국당이 예. 7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4명은 나오리라고 보고요. 저희 민주당 측에서 측에서, 예. 어떤 분을 신청했는지는 구체로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4분은 예. 나올 거라 보고 자유한국당에서 시청하신 분들 중에 피의자 신분인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자기는 방어권 차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조사를 있다. 받고 예. 계시는. 검찰의 피의자로 예, 조사를 이미 받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서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기록부까지 공개해가지고 흔드는 마당에 또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그 어떤 내용을 주장하면 예. 거기에 답변 안 하면 답변 안 한다고 또 윽박 지를 것이고 소리치고 호통칠 텐데 그런 면들이 없으리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개는 다 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1분. 11명의 이름은 공개되어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7명이 누군지는 제가 그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11명인데 4명, 7명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 누구를 불렀다는 거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1명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예, 예. 공개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특히 입시 전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처음에 논란이 그거 아닙니까? 시험도 안 보고 특례 입학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 영재로 입학했는데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많은 허위 사실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하여금 얘기가 제기가 됐고 또 언론에서 부풀려졌기 때문에 내일 지금도 사실은 무슨 뭐 부정 의혹으로 얘기는 하지만 예. 부정이 있는 것처럼 다들 인식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내정자를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고요. 예.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은 사실은 9월 2일 날 있었던 기자 간담회를 보지 않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분들의 반대가 훨씬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인사청문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2시간 낭비하고 또 예. 점심 먹고 흔히 저희가 2시부터 봤던. 흔히 봤던 거라면
11명을 불러가지고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도합 7분씩 하면은 이게 시간이 회차를 과연 넘겨야 예, 되겠네요. 넘기더라도 그게 예. 그렇게 오래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야 의원들이 공의 내일은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잘 인식해서 예. 본인이 과도하게 뜨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하고요. 두 번째는 면책 특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나치게 허위 사실에 또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과 아울러 예. 증인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11분이 다 나온다면 조국 내정자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예. 많은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11명이 예. 대략 안 나올 이유가 없는 분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거의 나와서 소상히 설명을 하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네.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부분요.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했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에 들어간 자체를 지금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것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와 더불어 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의 뭐 그 패스트 트랙과 관련한 그 수사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저는 늘 제가 여기 나와서 아마 두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빨리 받아라고. 네, 예. 법대로 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그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방해한다고 보면 그거야말로 그 독주고 독선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신독재라는 그런 어떤 빌미를 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정해야 될 텐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지만 조국 후보에 따른 과학영재 아닌 거 아니에요? 과학영재입니까? 조국 후보의 딸이 과학명제. 네, 아까 말 중에 과학영재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아니 아, 과학영재로 정경심 입학한 교수가- 것이 아니라 예.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는 거고 고대를, 예. 그래서 처음에 과학영재로 입학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가짜 했는데 뉴스의 이야기를, 실제로는 예. 선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걸로 드러났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지금 좀 대통령 인사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개입했는지를- 해야죠. 예.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의혹 제기된 상태잖아요. 네. 의혹 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관석화처럼 네, 너무 속도가 빠르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혹 제기만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요. 의혹 피의자로 제기를 보일 수 있게끔. 네, 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 그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주광덕, 김진태 의원이 고소한 거고, 네. 그다음에 당이 고발한 거고,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고발하고 예. 가로세로 연구소가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럼 고발인을 먼저 조사를 해야죠. 했습니까? 불러서 제가 한 볼 때 안 번도 한 걸로 알고 안한 있습니다.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이유가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인사청문회를 못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입니다. 주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중에 몇 명이 회의를 도피했다고 전체를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 제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저희가. 아, 예,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후보자 시절에. 예, 시절부터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돼 있고 예. 국민이 주신 많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때 응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검찰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어디 외국으로 도망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딸이 어디 도망갑니까? 장관의 딸이. 그런 정황상의 상황을 보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했던 서울 고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피의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받으라 그만두라라는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예.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명령이었고 예. 그런 점에서 그 야당 인사에 대해서 했던 수사 기법과 똑같이 아마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내일 청문회와 관련해 가지고 뭐 네. 딸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잘한 일에 코 박는 일 이런 것들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잘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예. 논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소위 그 법무부 장관이 되면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라 하면 된다고. 예.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예. 자잘한 일에 코 박는 일, 그다음에 최소한 법은 지켜라. 이거는 조국 후보가 과거에 SNS에 올렸던 이야기입니다. 인용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인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 야당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으면 예. 지금 이렇게 전략적 부재라는 이런 그 조롱이라든지 내부에서의 그런 어떤 비판 네. 이런 거를 받는 정도의 그 무능함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소리도 했어요. 조국 후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게 가족 일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무능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뽑을 정도의 그런 국가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의를 조국 후보 스스로가 자기가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검사 시절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예.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 검찰 수뇌부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특검에서도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당시 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국가 권력이 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예. 압수수색을 하고자 했던 것을 못하게 했던 지시가 있었던 것에 검찰의 대해서 압박을. 예, 예. 외압을 본인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인 거고 야당 시절로 했던 거고 이번에는 절차를 규정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진행한 겁니다. 네, 아니 인사청문회- 그래서 야당이 반대했는데 윤석열이야말로 진짜 네. 검사다 그러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한번 일단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